엄마가 없는 집안 아이라서 그런지 예의가 좀 부족하네요. 박희정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만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딸 유나의 결혼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32살 유나는 오랜만에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침부터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도 2번 매고 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지만 만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상대 집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희정, 예비 신랑 준석의 어머니였습니다. 옆에는 준석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만수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유나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혼자 갔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혼자 준비했습니다. 유나의 머리를 묶는 법도 유튜브를 보며 배웠습니다. 아빠 머리 예쁘게 묶어주셔서 감사해요. 유나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만수를 버티게 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 역할을 다 한 것 같아. 만수는 상견례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무난했습니다. 직업 이야기, 집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어머니를 닮았나요? 박희정이 물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많이 닮았다고들 하십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안 됐네요. 말은 위로였지만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나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긴장한 탓이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주워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안 아이라서 그런지 예의가 좀 부족하네요. 박희정의 말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준석이 말했지만 박희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잖아. 테이블 매너는 어머니가 가르치는 법인데. 만수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만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박희정은 계속해서 불편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요즘 한부모 가정이 많긴 하죠. 뭐, 아버님 혼자 키우셨으니 힘드셨겠어요. 모두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무시였습니다. 만수는 참았습니다. 유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유나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올 때 유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만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유나의 도시락을 매일 아침 6시에 만들었습니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시당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안 아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박희정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만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희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요. 주민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요. 작은 거짓말들을요. 과장된 자랑들을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완벽하게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빠, 준석이네 집에서 결혼 날짜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유나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준석이가 뭐래? 준석이는 괜찮대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하신대요. 유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만수는 주민 모임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월 한 번 열리는 자치회 모임이었습니다. 만수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박희정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 정씨 오셨네요. 박희정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 보수 문제, 주차 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참, 정씨. 박희정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잘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우리 집하고 상견례 했다며요. 따님이 참 예쁘던데.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수는 커피를 따르러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 딸이 박씨 아들이랑 결혼한대요. 어머, 그래요? 근데 정씨 집은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그러게요. 박 씨가 괜찮대요? 만수는 컵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희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지겠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내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만수는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유나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빠, 준석이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를 다 하고 다니나 봐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회사 선배가 그러는데 자기 친구가 우리 동네 사는데 소문 들었대요. 엄마 없는 집딸이 박씨 집안에 시집 간다고.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석이는 뭐래? 준석이는 신경 쓰지 말래요. 근데 아빠, 저 이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박희정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지 내 산책로에서 자주 마주쳤던 터였습니다. 오후 3시 박희정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박 씨. 만수가 다가갔습니다. 아, 정씨. 무슨 일이세요? 박희정은 여유로운 표이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 결혼 이야기인데요. 박 씨께서 동네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나가 좀 힘들어해서요. 힘들어요. 전 사실만 말했는데요. 따님이 한부모 가정 출신인 거. 틀린 말입니까?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 제가 너그럽게 봐주는 건데 왜 이러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따님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박희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만수가 사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박희정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어.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이 필요해. 만수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적어둔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박희정은 동네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자치회에서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람들도 박희정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민 모임에 꾸준히 나가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박희정의 작은 거짓말들, 과장된 자랑들, 모순된 행동들. 기록하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유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홀로 키운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복수는 조용히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만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회사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결혼 연기하자고 했어요. 만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준석이가 직접? 어머니 때문이래요. 자꾸 우리 집안 얘기를 하신대요. 아빠가 혼자 키워서 버릇 없다고, 예의 없다고. 유나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퇴근하고 얘기하자. 만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만수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두 아주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아들 결혼한다며? 근데 상대 집이 좀 그렇다던데. 맞아. 정 씨 집 딸이잖아. 엄마 없이 자란 애라며. 박 씨가 고민 많대. 며느리 교육을 누가 시켰겠어? 만수는 카트를 멈췄습니다. 두 아주머니는 만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박 씨가 대인배지. 그런 집 애를 받아준다잖아. 만수는 카트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유나가 집에 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결혼 안 할래. 만수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준석이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준석이 어머니가 나 때문에 아빠까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못 봐. 유나야. 아빠는 나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근데 내가 결혼한다고 아빠가 창피당하는 거 참을 수 없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만수는 회사에서 조퇴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20년을 버텨왔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대는 말이었습니다. 소문이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직접 맞서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박희정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박희정의 편이었습니다. 만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적어둔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박희정이 주민 모임에서 한 말들, 자랑했던 것들, 과장했던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만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단지 뒷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동에 사는 김선희 씨였습니다. 주민 모임에서 가끔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수가 인사했습니다. 아, 정씨. 안녕하세요. 김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답답해서요. 김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김선희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희정 씨 아세요? 만수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네, 압니다. 그분이 동네에서 저희 집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실이 아닌걸. 김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딸이 작년에 유학을 갔어요. 박 씨가 자기 아들도 유학 보냈다고 자랑하면서 저희 딸은 성적이 안 돼서 돈으로 보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박 씨 아들은 유학 간 적도 없어요. 저희 딸 친구가 그러는데 준석이는 군대 갔다 와서 계속 여기 있었대요. 만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취회비 문제 있었잖아요. 박 씨가 회계 담당이었는데 장부가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흐지부지 됐죠. 김선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말 못하겠어요. 박 씨가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정 씨도 박 씨 때문에 힘드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확실한 단서가 생겼습니다. 유학 거짓말, 회계 장부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만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희정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인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만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보였습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윤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김선희처럼 박희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는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만수는 김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김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좋아요. 단지 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였습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때문에 힘든 사람이 저만은 아니잖아요. 함께 진실을 드러내면 어떨까요? 김선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떡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월요일 만수는 자치회 전 회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경수 씨였습니다. 작년에 회계를 박희정에게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장부 정리할 때 뭔가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경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긴 했어요. 몇몇 항목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박 씨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증거가 남아있나요? 제 컴퓨터에 파일이 있을 거예요. 백업해둔 거. 이경수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 주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참석했습니다. 김선희도 왔습니다. 이경수도 왔습니다. 박희정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참 회계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작년 인수인계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다시 봤는데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희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요? 작년 9월 체육대회 비용이 200만 원 지출되었는데 영수증이 150만 원치밖에 없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거. 제가 먼저 돈을 냈다가 나중에 정산한 거예요. 박희정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정산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경수는 침착했습니다. 박희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선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씨, 아드님 유학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죠. 박희정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셨어요? 제 딸도 유학 중이라서요. 미국이요. 아, 그래요? 저희 딸도 미국인데 혹시 어느 학교세요? 박희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다른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씨 아드님은 군대 다녀오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랑 같이 전역했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희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박 씨, 혹시 거짓말 하신 거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정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정 씨, 당신이 이런 짓을.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말한 겁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 씨, 저희 딸에 대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박희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안이라고 하셨죠. 예의가 없다고 하셨죠. 만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20년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은 착합니다. 예에 바릅니다.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진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요일 아침 만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유나한테 너무 미안해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 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결혼 다시 준비해도 될까요? 이번엔 제대로 유나를 존중하며.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나 마음을 물어보세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저녁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준석이가 연락했어. 응. 준석이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하신대. 아빠한테. 유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나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준석이가 좋아.
근데 아빠 마음이 편해야 해.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고 만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라고 적었던 단어들을 지웠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를 적었습니다. 진실, 용기, 존엄, 창밖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금요일 오후 만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희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희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들보다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제 자식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습니다. 박희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 씨네 딸, 유나 씨. 정말 훌륭한 아이더라고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사람들 시선, 자식 걱정. 만수의 말에 박희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박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유나와 준석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준석이 만수 앞에 섰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저 박준석입니다. 유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만수는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석의 대답은 진지했습니다. 유나 생각은 만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준석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다. 일요일 아침 만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지 산책로를 걸으며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정 씨, 따님 결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만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김선희도 만났습니다. 정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한 거죠.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이경수도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덕분에 자치회가 더 투명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동네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존중받는 곳으로요. 집으로 돌아와 만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10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만수가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유나가 결혼해요. 당신 닮아서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유나도 행복할 거예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 달 후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준석의 가족도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박희정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복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정 씨, 유나 잘 키우셨어요. 제가 며느리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희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이도 좋은 청년입니다. 서로 아끼며 살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유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요, 아빠. 유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많이 닮았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 화장 먼저.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든 게 아니었어.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 모두. 만수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렴. 준석이와 함께. 네, 아빠. 결혼식장에서 만수는 유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지난 20년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기저귀를 갈던 날, 첫 걸음을 뗀 날,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 모든 순간을 혼자 함께했습니다. 이제 유나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준석에게 유나의 손을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만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였습니다. 김선희가 다가왔습니다. 정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씨 보면서 배웠어요. 진실하게 사는 것, 품위를 지키는 것. 이경수도 함께였습니다.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정씨 같은 분이 계셔서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진실하게.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었다. 진실이 정의였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로. 유나야,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유일한 바람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이 있는 곳에서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